자, BCG 매트릭스는 바로 뭐다?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와 관련된 그쵸? 분석 방법이다. 시장의 매력도와 자사의 강점을 시장의 매력도를 뭘로? 성장률로 받고 자사의 강점을 점유율로 봤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가 고, 여기가 저. 그런데 점유율은 유의하실 게 여기가 고, 여기가 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X축을 볼 때 오른쪽으로 할 때 높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쪽이 고고, 이쪽이 저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럼 높고 높은 걸 저기 28페이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별이라고 얘기한다. 스타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점유율은 낮지만 성장률은 높은 걸 문제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점유율이 낮고 점유율이 높지만 성장률이 낮든, 그러니까 원래 높았지만 갑자기 어느 정도 경쟁 심화 상황에 진입하면서 점점 떨어지는 이 파트를 뭐라고 해?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 자금젖소 또는 캐시카우 어떤 용어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둘 다 낮은 걸 부른다? 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놓고서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보이시죠? 우리 사업 단위입니다. 전략적 SBU입니다. 그거를 표시해 보는 겁니다. 우리 것만 표시할까요? 그렇지 않죠. 경쟁사도 표시해보고 표시하면서 우리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시각적 다시 돌아가서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BCG 매트릭스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다시 29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별.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높고, 그쵸? 계속 영원히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래서 현금 흐름은 중립적이고 전략은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맞죠?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별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만약에 시장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젖소로 떨어지는 거죠. 자금젖소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떻다? 점유율은 높지만 이미 우리가 점유했지만 성장률이 점점 떨어져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다만 이 자금젖소, 왜 자금젖소일까요? 거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죠? 이쪽에서 뭐가 들어온다? 우리가 매출이 들어온다. 추가적으로 비용 지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하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현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관심은 누굴까요? 문제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은 우리 선생님들 BCG 매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보셔야 되고, 자금이 어디로 된다? 여기 있는 자금을 여기에 투입해서 이 문제아가 어디로 가야 된다? 별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아는 뭐죠? 분명히 성장률은 높아서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을 많이 했나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 촉진 전략, 유통 전략을 통해서 이 문제아를 어떻게 별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결국 이렇게 별을 만들어도 나중에 이 별은 어떻게 된다? 자금젖소로 된다. 당연히 걔는 어떻게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라는 게 표로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29페이지. 별, 문제아, 자금젖소, 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설명하시는 거 첫 번째, 득점 포인트. 두 번째, 조금 더 고득점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누굴 만들어야 되고 누굴 만들까지 하시면 퍼펙트한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그런 리스크도 안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그 답안지에 뭔가 특별한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특별한 표시하면요, 이게 또 이게 공정 이런 문제 때문에 채점에서 아예 빠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림을 딱 그려놨습니다. 이거 잘못 그렸네. X 표시했어. 그럴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쭉 기술하다가 분석이라는 기술 틀리면 이렇게 쓰고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화이트를 쓰게도 됐는데 그럴 시간 없으실 겁니다. 찍찍하고 감으로 가시면 돼요. 요즘까지는 익숙해가 됐지만 그림을 그려놓고서 X 딱. 어떻게 될까요? 저는 채점에서 빼주세요라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돼서, 저는 채점하신 분들이 이거 모를까요? 이 개념들? 그쵸?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더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채점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얼마큼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 아닌지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BCG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BCG 매트릭스나 X란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의 방법의 하나로서 우선적으로 SBU, 가로치고 독자적 마케팅 수립이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거는 크게 전체 시장
시장에 대한 매력도와 매력도와 자사의 강점을 성장률과 점유율로 설명한 거다라고 한 다음에 1번 뭐죠? 별. 줄글로 쓰시는 거죠. 2번 자금젖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캐시카우도 괜찮습니다. 거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29페이지 맨 밑에 각주에서 달아놨습니다. 별, 문제와 물음표, 자금젖소, 캐시카우, 개 어떤 거라 쓰셔도 거기 안에서는 다르게 표현된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3번, 4번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만약에 10점 단위라고 본다면 자 그렇게 쓰는 걸 좀 주의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게 BCG 매트릭스다. 자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4번 있습니다. 그럼 이 BCG 매트릭스의 가정은 바로 뭐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저성장 시장보다 고성장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이 더 많이 사용된다. 맞죠? 두 번째,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즉, 우리의 자사의 강점이 높으면 뭐요? 사업 단위의 자금을 더 많이 유입한다. 세 번째, 한 사업 단위가 얻은 순자금 수준은 성장률, 점유율, 기업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특히 저기 나오는 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철수, 그쵸? 수확하는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각각에 대한 전형적인 전략은 별은 확대 전략, 그렇죠? 그래서 확대해야 되겠죠? 문제아는 확대할 수도 있겠고 수확할 수도 있겠고 철수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여기 이 문제아를 별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럴 때 너무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개처럼 만들어가지고 퇴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자금젖소는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고 만약에 이 자금젖소도 어느 쪽으로 갈까요? 개 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럴 때 그 전에 수확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는 수확 또는 철수 전략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BCG 매트릭스의 활용법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다시 줄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 BCG 매트릭스는 세로축을 가로축을 그러니까 가로축을 시장 점유율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뭐죠? 자사의 강점인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강점을 시장 점유율로 본 거냐? 그게 바로 30페이지 밑에 부분에 경험 곡선 효과 때문에 그렇다. 다음 3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누적 생산량이 2배 늘 때마다 비용이 일정 비율로 감소하는 거다. 70% 경험 곡선이란 누적 생산량 2배 증가 시 단위당 생산 비용이 30% 감소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 굳이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경험 곡선이 무엇인지 뭔가 누적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단위당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디에서? 여기는 BCG 매트릭스에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 곡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경험 곡선이라는 거는 거기 동그라미 3번 학습 곡선. 그러니까 사람이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노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 효과도 연계되어져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경험 곡선 효과의 전략적 사용법이 밑에 31페이지 하단 부분에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규모의 경쟁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뭘까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뭐가 떨어질까요? 생산 비용이 떨어지겠죠.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 떨어진 비용을 어디에다가 가격 전략 쪽에 적용을 해서 저가격을 되겠죠. 그렇죠? 저가격. 그러면 당연히 싼 거에 많이 팔릴 수 있다. 매출 증대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해서 다시 단위당 비용이 감소되고 그러면 다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지하고 매출 증대와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경험 곡선 효과의 한계점은 뭘까요? 우리가 제품을 분류할 겁니다. 우리가 몇 장에서요? 8장. 제품 전략에서 제품에 대해서 가장 학습을 많이 하시는 파트이실 텐데 우리가 제품을 구분합니다. 여러 가지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 오늘 잠깐 다녀오신 게 있습니다. 뭐죠? 구성 요소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였죠? 아까 뭐냐면 핵심 제품이라는 게 있었고 유형 제품이라는 게 있었고 확장 제품이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핵심 제품보다는 어느 쪽으로 확장 제품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지북 세가지고 말씀도 드렸지만 어느 순간 그쵸? 그 전파상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겼죠? AS 센터가 생겼죠. 그쵸? 그래서 고객 만족, 요즘엔 고객 감동이라고 저희 집에 계신 저희 여사님한테도 못 듣는 사랑 고백을 고객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 듣잖아요. 왜죠? 확장 제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구성 요소로 구분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보게 되면 그냥 제품을 소비재로 구분해야 됩니다. 소비재. 맞죠?
소비재는 뭐가 있냐면 편의품. 두 번째, 선매품. 마지막으로 전문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또한 마케팅 관리론 책을 툭툭 털어가지고 핵심 개념 몇 개만 뽑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편의품? 뭐죠? 편의점에서 사는 거죠. 아, 이건 제 용어입니다. 실제로 편의품은 편의점에서 사는 거. 편의점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죠? 쉽게 살 수 있는 저가격. 고민 많이 하나요? 고민하지 않나요? 그냥 사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내가 가졌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브랜드 인지도에서 하는 게 바로 편의품입니다. 선매품, 선택해서 구매하는 거. 선택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그쵸?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 여러 가지 선택해서 고민해가지고 구매하는 거죠. 대표적인 선매품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성 선생님들 사시는 옷, 의류. 그쵸? 선택해서 고르시죠. 가끔 저희 여사님하고 쇼핑을 가끔 이렇게 납치돼서 가면, 그죠? 그 패션몰을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난 누구고 여긴 어딘지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선매품. 전문품은 뭐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죠? 매우 고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경험 곡선 효과의 한계는 어디 위주로? 편의품 위주로 설명을 한 거죠. 맞죠? 저가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가격, 저관여 상품, 편의품 위주다. 그렇기 때문에 선매품과 전문품은 적용이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요즘 MG인가요? MZ인가요? 마징가 G인가요? 마징가 Z인가요? 마징가 Z라고 저는 우기고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우기고 있는데, 그거 아시죠? 태권브이가 그 뭐죠? 변신하면 마징가 Z가 되는 거. 그거를 모르시면 요즘 분 아시면 네,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간 무슨 얘기하다가 요거는 뭐다? 편의품 위주다. MZ 세대들 그 얘기하려다가 여기 약간 빠졌군요. 아이폰 뭐죠? 전문품이죠. 그렇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경험 곡선 효과가 적용이 되나요?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2페이지.